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비입니다. 오늘 제가 하루 2개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처럼 안 들어간 것까지 제가 경기 다 보면서 자르니까 도저히 2개 못하겠네요. 오늘은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고 어디서 볼 수 없는 퀄리티라고 자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 우승팀 골든스테이트의 반지 수여식이 먼저 있는데요. 항상 이제 우승팀들이 다음 개막전에서 이제 경기를 꼭 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반지를 줍니다. 이제 우승한 그 당일 경기에서는 우승 트로피하고 파이널 MVP 트로피를 주고요. 저 반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서 제작이 들어가서 이렇게 개막전에 수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레이커스 선수들은 웜업 하다가 이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의 반지 수여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보는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쓰릴 수밖에 없죠. 다른 팀 축하해주러 와 있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골든스테이트 우승에 공헌한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들 중에서 이 4명은 케빈 듀란트까지 합치면 햄튼5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경기 준비하고 경기로 들어가야겠죠. LA 레이커스는 일단 러셀 웨스트브룩이 오늘 선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스테이트 쪽에서는 클레이 탐슨하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출전 시간 제한을 가진 채 30분 미만으로 끊어준다고 하죠. 그런 상태로 이제 경기를 하게 됐고요. 그럼 골든스테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4쿼터 후반부에 탐슨하고 그린을 쓰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쿼터까지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줘야겠죠.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커스의 경기 초반부예요. 레이커스는 항상 앤서니 데이비스를 이제 1옵션으로 밀어주겠다라고 매 시즌 시작할 때 항상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쿼터 초반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볼을 집중 투입하면서 공략을 시도합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사실 프리시즌부터 그런 평가가 많았죠. 수비도 좋아진 것 같고 공격 전개도 좋아진 것 같고 템포도 빨라진 것 같고 다 좋은데 슈팅이 안 들어가더라. 지금 이게 프리시즌에서도 6경기째 그런 부진을 겪었고 오늘 개막전에서도 이런 슈팅 부진이거든요. 물론 슛감이라는 거는 경기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러다 터지는 경기도 한두 경기 있겠죠. 근데 평균이란 게 왜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결국 레이커스는 슈팅이 안 좋은 팀이라는 게 지금 프리시즌 포함해서 7경기째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레이커스가 이제 수비가 좋아졌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다비넨 감독은 그래도 고집이 좀 덜한 게 투빅을 처음에 프리시즌에 들고 나왔다가 투빅 망하니까 바로 버리고 데이비스 5번으로 돌렸거든요. 그리고 데이비스가 5번인 라인업은 사실 리그에서 핸들러에게 대처할 수 있는 2대2 수비나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이 데이비스를 5번으로 내세우는 라인업이 될 거예요. 과거 프랭크 보겔 감독도 우승할 때 항상 클러치 라인업에서는 데이비스를 5번으로 세우는 라인업을 돌렸습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아무래도 이제 골든스테이트와 전력차가 있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좀 호재도 따르고 잘 풀려야지 따라갈 텐데 아까 슈팅 난조 이미 드러났고요. 그리고 오늘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조던 풀 같은 선수를 막아 세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패트릭 베벌리가 당연히 코트 위에 오래 뛰어주면서 저런 선수들을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클레이 탐슨에게 3점 파울을 준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케본 루니에게 의미 없는 또 파울을 하면서 순식간에 3분도 안 돼서 2파울을 정립합니다. 이러면 파울 트러블로 베벌리는 들어가서 1쿼터는 나오지 못하겠죠. 레이커스에게 슈팅 난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악재가 겹쳤습니다. 안 그래도 레이커스가 밀리는 구석이 많은데 경기 초반에도 좋은 운들이 따르지 않네요. 자, 골든스테이트 공격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팀의 가장 큰 능력 차이를 꼽으라면 슈팅 능력일 거예요. 골든스테이트는 커리, 탐슨 그리고 조던 풀 거기에 위긴스까지 슈팅이 좋은 편이죠. 지금 보면은 결국에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은 메이드를 한다는 거죠.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들도 그렇고 레이커스의 수비나 컨테스트가 나쁜 편은 아닌데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의 메이드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 와중에 스테픈 커리는 기술을 하나 더 개발해왔는지 하킴 올라주언스러운 무브로 지금 수비를 제압하고 점퍼를 넣었어요. 참 지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수비도 잘해지고 요즘 미드레인지도 잘 넣고 점점 못하는 게 없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죠. 컨테스트가 된 슛들인데 저렇게 슛을 넣어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수비 입장에서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디펜딩 챔피언 팀의 위력이라고 봐야죠. 지난 시즌에 NBA 30개 팀 중에 제일 잘했기 때문에 우승한 거 아닙니까? 어지간히 컨테스트 해가지고 슛을 못 넣게 할 수 있었으면 골든스테이트가 우승을 못했겠죠. 기본적으로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의 뛰어난 메이드 능력이 1쿼터 초반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로 공격 작업에서 이게 답답한 건 비슷해요. 서로 와이드 오픈이나 쉬운 찬스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능력의 차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LA 레이커스의 득점 장면 보시죠. 전부 리머택으로만 득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점은 물론이고 미드레인지 슈팅조차 데이비스나 웨스트브룩은 물론 르브론 제임스도 나쁜 슈터라고 하긴 그렇지만 커리어 내내 좋은 슈터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슈팅이 안 좋은 게 당연하고요.
조던 풀이 연속으로 파울을 범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네요. 조던 풀은 이제 스티브 커 감독이 수비에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한 상태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물론 20년차 치고 뭐 이런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는 운동 능력이나 수비 에너지 하락 이런 걸 제외하고 전체적인 공격 클래스는 20년 차인데도 크게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차에 저렇게 뛰고 있다는 것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와중에 정점의 공격력을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 뭐 스포츠에서도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팬분들이 이제 희망을 가장 갖는 거는 투빅 라인업은 이제 안 본다는 거죠. 르브론 4번, 데이비스 5번으로 했을 때 데이비스의 수비력 보세요. 그리고 1쿼터에만 수비 장면을 이 정도로 모을 수 있는데 데이비스는 더 이상 이제 고집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진 툴도 4번에 걸맞지 않아요. 슈팅 능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5번으로 나섰을 때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못하는 수비가 없잖아요. 저희가 아까 몇 시간 전에 조엘 엠비드의 경기를 봤지만 조엘 엠비드 같은 경우는 더 느리기 때문에 스위치 디펜스나 아니면 2대2 디펜스에서 저렇게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가 힘든데 데이비스는 원래 가드를 봤을 정도로 키가 크기 전에는 가드를 봤을 정도로 몸이 날렵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수비를 다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데이비스의 5번에서의 수비력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이상적인 센터의 수비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수비로 버티다 보면 공격에서는 기회가 오기 마련이죠. 캔드릭 넌의 3점이 처음으로 이제 오늘 경기 레이커스의 3점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데이비스가 아까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 날뛰는 걸 보여드렸는데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뛰는 데이비스가 있을 때 레이커스가 제일 강력한 거죠. 어쨌든 간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데이비스의 출석률이 50%밖에 안 됐고 데이비스가 건강하게 뛰는 게 전제가 돼야지 레이커스가 뭐 하위 시드나 플레인 토너먼트라도 얘기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데이비스가 계속 건강하게 이런 기량으로 뛰어줘야 합니다. 반면에 골든스테이트는 초반에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다가 점수가 갑자기 싹 굳었는데요. 지금 골든스테이트는 유망주들 위주로 지금 벤치 타임을 돌리게 되는데 벤치 타임이 어지럽죠. 아무래도 이제 유망주 위주로 돌리다 보니까 성숙함이 좀 떨어질 것이다. 약간 우당탕탕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어제 프리뷰 영상에서도 살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면서 경험도 쌓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잘 하는 거죠. 사실 저 정도로 상대팀의 공격이 안 풀렸으면 역전을 해야 되는데 레이커스 역전할 수 없죠. 더 어지러운 레이커스의 슈팅 능력입니다. 슈팅이 난조인 것도 그런데 지금 또 선수들의 경험치도 떨어지는 게 가브리엘 선수가 팀 파울인데 계속해서 오프볼 상황에서 파울을 범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자유투가 공짜예요. 굉장히 이제 가장 좋지 못한 류의 파울인데 가브리엘 선수가 연속해서 파울을 몇 개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더 어지러운 거는 저렇게 자유투를 내줬으면 사실 넣으면 끝인데 이걸 또 잘 못 넣는 와이즈먼이에요. 1쿼터 막판의 양 팀의 경기력은 니가 가라 하와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니가 이겨라 이런 느낌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어지럽네요. 자, 2쿼터 초반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벤치 라인업이고요. 골든스테이트는 여전히 이제 유망주 군단인데요. 리머텍 능력은 여전한 20년차 노장 르브론 제임스 1쿼터에 이어 건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커리어를 발전시키면서 슈팅 능력을 많이 발전시켰지만 뭐 이제 태생적으로 좋은 슈터라고 보기엔 자유투 성공률도 그렇고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슈팅 난조를 오늘 르브론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러다가도 또 3점을 롱3까지 다 넣는 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경기 한정으로 르브론 제임스의 슈팅은 1쿼터, 2쿼터 굉장히 많은 슈팅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르브론만 슈팅을 다 던지는 느낌인데 그만큼 레이커스의 스코어링적으로 보조해줄 선수가 없는 거고요. 반면에 골든스테이트의 2쿼터 초반부는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제가 모아온 게 조던 풀과 와이즈먼의 2대2 결국에 이게 컷함그 시대 이후의 골든스테이트의 농구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골든스테이트의 미래에 기대되는 농구고 이번 시즌의 골스가 조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던 풀과 와이즈먼이 이런 호흡을 맞춰서 벤치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은 골든스테이트 팬분들은 더할 나위가 없을 거예요. 지난 시즌에 우승도 했고 이제 유망주들까지 이렇게 커준다면은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레이커스는 아까 슈팅 난조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슈팅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리머텍하러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골밑은 점점 빡빡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넣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요즘 어쨌든 간 3점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상대는 기대값이 3점으로 득점을 하고 우리는 기대값이 2점으로 득점을 한다면 당연히 3점이 이기는 거거든요. 안쪽에서 이렇게 그래비티를 형성하면 외곽 쪽에서 좀 터져줘야 되는데 그 외곽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폭풍 2파울 했던 베벌리 지금 2쿼터 초반인데 또 파울로 3파울로 전반전을 날린 채 그대로 들어갑니다. 베벌리가 어쨌든 뭐 비호감인 걸 떠나서 수비수로서는 굉장히 끈덕지고 공격수 입장에서 귀찮은 수비수인데 그런 선수가 없어져 주니까 뭐 골든스테이트 편합니다. 내 외곽을 폭격하는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인데요. 오직 골밑만을 노리는 레이커스의 스코어가 뭐 더디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골든스테이트는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하니까 당연히 점수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흠을 잡자면 와이즈먼이 아까에 이어서 또 자유투 2개를 연속해서 흘리는데 1구를 놓치고 2구를 넣는 식으로 50%가 아니라 2개를 다 놓치는 거는 연습
연습이 좀 필요하죠. 뭐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게 지금 뭐 레이커스가 슈팅이 안 들어가죠. 그럼 골밑이 빡빡해지죠. 그럼 거기서 잘 안 들어가죠. 이 무한 루프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거든요. 그럼 또 다시 슈팅을 던져보는데 슈팅이 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슈팅 빼고는 경기력 자체가 안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웨스트브룩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문의 파울을 합니다. 사실 저거는 동호회 농구나 동농에서도 좀 비매너 파울이라고 할 만한 거를 웨스트브룩이 프로 경기에서 했어요. 그리고서 자유투를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필라델피아 경기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이상한 플레이로 경기가 중단이 되면은 분위기가 한쪽으로 오묘하게 흘러가게끔 마련이거든요. 지금 결국에 그 혜택을 보는 팀은 홈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골든스테이트 홈 관중들이 그렇게 소리 질러대고 웨스트브룩을 조롱했을 텐데 당연히 골스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스위치가 제대로 켜졌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사실 1쿼터의 중반 이후에는 골든스테이트의 스코어링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레이커스는 계속 어지럽습니다. 스스로 골밑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그 골밑에 억지로 들어가서 사투를 벌이니까 아무리 르브론 갈매기가 골밑에서 엄청난 위력을 또 동 포지션 대비 최강의 골밑 마무리를 가진 선수들이라 그래도 마무리하기가 힘들어요. 상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골밑에 2명, 3명씩 있는데 그걸 다 뚫고 넣기는 역시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만들어내는 거 보면 만드는 과정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에요. 레이커스가 지금 골밑 공략을 성공적으로 하고 공격을 잘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난 시즌에 답답했던 것보다는 공격 자체는 훨씬 나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는 르브론 4번, 데이비스 5번으로 라인업을 고정을 했고 그리고 레이커스가 이제 빅3가 다 골빈 리머텍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템포를 푸시하고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웨스트브룩이든 르브론이든 데이비스든 전반전에 보시다시피 좋은 공격들이 나오고 프리시즌에도 르브론이나 데이비스가 4, 5번으로 나왔을 때 두 선수의 야투가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빅3의 공존 자체는 스몰 라인업이 필수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근데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처럼 이렇게 내각, 외곽이 다 들어가야죠. 어쨌든 밖에서 넣으니까 안쪽도 저렇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가 몇 번이나 숨통을 끊을 만한 찬스가 왔었어요. 그나마 골든스테이트의 슈팅이 안 들어간 게 지금 이 정도였는데 전반에 그만큼 양팀의 전력차가 좀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르브론 대 커리 이런 구도로 많이 얘기합니다만 지금 골든스테이트하고 레이커스는 같은 체급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전반전이었어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골든스테이트 하면은 뭡니까? 약속의 3쿼터죠. 약속의 3쿼터는 특히나 클레이 탐슨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과거에 클레이 탐슨이 2시즌 그 부상으로 시즌을 통째로 날렸을 때는 골든스테이트의 약속의 3쿼터가 잘 안 나왔어요. 예전에 클레이 탐슨의 그 전설적인 경기도 3쿼터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탐슨이 이렇게 활약하게 되면은 탐슨 주위로 선수들이 또 붙죠.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찬스가 나고 또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커리나 탐슨이 표면적인 수치 이상으로 가지는 위력이죠. 역사상 커리 탐슨보다 더 네임밸류가 좋은 듀오들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골든스테이트만큼 4번 우승을 한다거나 안정적으로 승률이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게 결국 수치적으로 안 잡히는 효과기 때문이죠. 또 둘 다 뭐 자유투가 거의 9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파울해서 자유투 얻어내면은 그냥 뭐 2점 적립입니다. 근데 오늘 경기가 물론 이제 양팀의 체급차가 보이는 경기긴 했는데 레이커스의 경기력 자체가 엄청 나쁘냐 하면은 골든스테이트 엄청난 공격에도 레이커스도 지금 나쁘지 않게 반격하면서 약속의 3쿼터처럼 골스가 터지고 있는데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도 저력이 없는 팀은 아니에요. 빅3가 존재하고 또 이제 공격적으로 캔드릭 넌이나 로니 워커 같은 선수들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결국 지금 버텨주는 거는 슈팅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슈팅이 들어가는 레이커스는 강팀하고도 경기가 할만하다는 건데 슈팅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문제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처럼요. 레이커스가 사실 잘 버티고 있었는데 골든스테이트의 야투 폭발을 보면서 마음이 급했는지 뭐 슈팅 난조는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이상한 플레이들을 자기들이 하면서 자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선수들이 감독의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라도 템포를 푸시하려는 노력 자체는 보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 지공을 했을 때는 웨스트브룩, 르브론, 갈매기 빅3의 답답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비덴 감독은 프리시즌부터 계속 템포 푸시를 주문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공격에서 잘 되면 수비도 잘 되는 거거든요. 공격에서 계속 맥없는 공격하고 턴오버하고 에어볼 던지는데 어떻게 수비 정신력,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공격에서의 난조가 수비력까지 무너뜨리는 과정을 레이커스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든스테이트 같은 강팀은 이런 걸 놓치지 않는 거고요. 지금 점수차가 아까 뭐 3쿼터 초반에 탐슨 야투가 터졌을 때도 10점 차 정도로 유지가 됐는데 지금 순식간에 25점 차, 27점 차까지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여기서도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제 크게 점수차가 벌어지면은 어떻게든 쫓아가야 되는 거는 기대값이 높은 3점으로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도 레이커스는 결국 다 리머텍이에요. 그만큼 선수들이 3점 슈팅이나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 많이 없다고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면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컨셉을 잡을 거면 수비에서 더 확실하게 조여야죠. 르브론 제임스의 3점도 지금 너무 뒤늦게 터지는 감이 있고요. 경기 초반에 얕은 한조가 심각했었습니다. 다만 뒤에 이제 득실 마진 보면서도 이제 체감이 오시겠지만 골든 스테이트의 벤치 타임이 1쿼터 중후반에도 좀 어지러웠고 지금도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벤치 타임은 골든 스테이트의 항상 뭐 숙명 같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커리나 그린이 없을 때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커 감독이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레이커스가 4쿼터 초반에 들어가서 슈팅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또 추격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역시 레이커스는 림어택 위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림어택을 템포를 푸시해서 잘 하는 것만으로 큰 점수차를 한 번에 확확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받쳐줘야 되냐? 골 밑에서 이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슈팅이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레이커스가 점수차를 좁힐 때 보면 결국 슈팅이거든요. 3점 슛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겁니다. 레이커스는 뭐 감독이 경기 끝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슈팅이다 라는 게 프리시즌부터 지금 정규 시즌 첫 경기까지 여전히 똑같은데 과연 로스터 변화 없이 얼마나 더 지속을 할지 모르겠네요. 반면에 골든 스테이트는 다시 경기력이 안 좋아지면서 추격을 조금 허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3쿼터의 점수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루즈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이제 3쿼터와 다르게 차갑게 식은 슛감과 벤치 타임에서의 난조 계속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오늘 골든 스테이트가 아까 3쿼터의 주전 라인업이 27점 차까지도 벌리기도 했는데 이따가 박스 스코어를 보시면은 벤치에서 뛰는 선수들은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한 선수들도 있거든요. 아까 조던풀과 와이즈먼의 2대2가 여러 번 나와서 보기에 즐거웠던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벤치 타임의 완성도는 분명히 끌어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도요. 이럴 때 버텨주는 게 결국 베테랑들인데 디비첸조나 자마이컬 그린의 합류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 게 골든 스테이트가 어쨌든 벤치 선수들을 유망주들로만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수가 될 수 있는데 디비첸조나 자마이컬 그린 같은 선수들이 같이 있어준다면은 또 이제 조합을 다양하게 해보고 유망주들이 안 풀리는 날은 벤치에 앉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골든 스테이트의 오프 시즌 전력 보강에 디비첸조하고 자마이컬 그린을 데려온 거는 굉장히 또 큰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레이커스가 그래도 추격을 좀 하는 흐름이었는데 아까 3쿼터 때처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고 뭐 자기들의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자멸 같은 실수가 나옵니다. 같은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도 템포 올려서 리머텍 하는 거 빼고는 슈팅이 좀 들어가줘야죠. 3점 슛 시도 자체를 많이 찾아볼 수 없었고 계속해서 선수들이 림으로만 다수의 선수들이 동시에 돌진을 하는데 물론 이런 장면들 정말 멋있죠. 근데 지금 슈팅조차도 르브론이나 갈매기가 넣고 있잖아요. 릅가리 슛까지 다 넣으면은 뭐 다른 선수들은 필요가 사실 왜 있습니까? 다른 선수들이 이제 슈팅을 좀 보좌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웨스트브룩은 말할 것도 없고 로니 워커 같은 선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리머텍을 즐기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문이었던 게 지금 슈레더는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웨스트브룩을 안고 갈 거였으면은 웨스트브룩, 르브론, 갈매기를 보좌하는 슈터들을 보강을 해줬어야지 전부 다 리머텍 하는 애들로만 모아놓는 게 사실 좀 납득은 안 갔는데 이 로스터 그대로 시작을 한 게 또 의아스럽긴 합니다. 네, 제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스테픈 커리가 그만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만하자면서 경기를 끝내버리는 지난 시즌 파이널 MVP 스테픈 커리입니다. 지금 후반 막판에 아까 경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슨이나 그린이 뛰지 못하는 상황인데 스테픈 커리 혼자서 정리하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스테픈 커리는 지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경기력이 더 늘고 실력이 더 늘은 것 같아요. 스테픈 커리도 나이가 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무원이 등판을 했죠. 위긴스가 오늘 경기 그래도 아까 1쿼터 초반에 조금 활약한 거 외에는 잠잠했거든요. 아직 할당량을 못 채웠어요. 위긴스 하면은 한 17득점에서 22득점 요 사이를 절묘하게 채워주는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위긴스가 지금 할당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귀신 같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덜 넣었네 하면은 또 이렇게 몰아서 넣습니다. 오늘 경기를 뭐 골든 스테이트가 완승을 거뒀는데 총평을 하자면은 양 팀의 뭐 실력 차 이런 것도 있지만 완성도 차이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커스는 아직 라인업도 안정된 느낌이 아니었고요. 골든 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레이커스와는 차원이 다른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아까 경기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다 말씀드려서 박스 스코어는 짧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주전들이 오늘 뭐 3쿼터의 경기를 터트린 경기라고 봐야죠. 벤치 자원들은 전체적으로 득실 마진이 좋지 못합니다. 와이즈먼이 꾸준히 일을 하려는 건 좋은데 오늘도 득실 마진에서는 조금 꼴찌를 기록하긴 했네요. 그 다음이 쿠민가고요. 사실 2픽과 7픽인데 두 선수가 꼴찌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기록한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골든 스테이트가 유망주를 키울 수 있는 그만한 여유가 된다는 거겠죠.
선발 라인업 애들이 어느 정도 해주니까 벤치 라인업 애들은 조금 유망주들로 내보내서 적당히 이제 경험도 쌓게 해주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 유망주들이 조던풀처럼 터질 수도 있습니다. 조던풀도 원래는 골든스테이트의 그 탱킹 시즌의 주요 멤버였죠.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신구의 조화를 잘 이뤄야 될 거고요. 패배한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를 보면은 레이커스는 어쨌든 앤서니 데이비스 5번, 르브론 4번으로 나갔을 때 두 선수가 공격이 안 풀리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싱이나 이런 부분이 최소한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인데 르브론 4번, 데이비스 5번의 스몰 라인업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비넨 감독이 템포를 푸시하면서 많은 야투와 3점을 던지게 하고 뭐 자유투 성공률도 75% 이상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역시 3점이죠. 3점을 40개 던져서 10개 넣었는데 디펜딩 챔피언 팀의 원정에 가서 3점 성공률 25%로 승리를 거두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니 워커가 3점 3개 던졌고 패트릭 베벌리가 3점 5개 던졌고 리브스가 2개, 켄드릭 넌이 6개 정도 던졌는데 10개 이상 뭐 시도하는 이런 류의 슈터가 없잖아요. 업템포 게임에도 불구하고요. 레이커스는 확실히 슈터 영입이 절실하다라는 결론을 오늘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자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간결하게 잘라서 영상 길이도 조금 줄이고 좀 더 컴팩트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